2018 KB 퓨처스 바둑리그 9라운드 4경기입니다. 나 이제 공격하는 건가요? 두터워지니까 김현천 선수의 칼날에 눈이 없네요. 매우 강력하게 공격을 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는 흑이 먼저 두면 흑이 한 수 유리한, 그러니까 백 입장에선 두 번을 둬야 잡을 수 있는 그런 패 모양이 될 테고요. 당장 우변 전투는 백돌이 못 살아 있어서 하나, 둘, 셋, 이곳이 흑이 넷, 찌르면은 다섯, 차단당하지 않기 위해서 이곳을 둬야 되는데 여덟, 이렇게 선수하면 여기가 못 살아 있어요 지금. 근데 그걸 알고도 버팁니다. 확실히 이 부분에서 지금의 형세가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오유진 선수의 얘기를 좀 더 이어가 보면 일단 수를 내겠다. 그리고 이곳을 찌를 때 5점을 포기하겠다는 얘기네요. 이곳 5점을. 30초. 포기가 말이 하나, 포기지. 둘, 셋, 이렇게 두 점 내고 사는 게 다섯, 너무 괴롭네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오히려 막아서 여기를 막는 것은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르겠는데요. 또 막겠다는 건가요? 글쎄요. 굳이 여기 지금 몇 집 짓겠다고 그럴 필요는 없는데요. 무슨 의미인지 조금 파악이 안 되네요. 이래놓고 하나, 5점의 가치를 가장 키우겠다? 셋, 넷, 어차피 5점 잡을 수 있으니까? 여섯, 그런 얘기일까요? 여덟, 그냥 저라면 이곳을 그냥 집어다 두고 뭐 이런 데 두면 오히려 또 이 한 점까지 살리자고 했을 것 같은데 욕심 있으시네요. 욕심 많죠. 일단 그럴 만큼 두터움이 있기 때문에 욕심을 좀 내도 되는 상황인데 네. 쉽게 처리를 했고 여기 또 글쎄요. 30초. 굳이 하나, 막은 건 악수 같거든요 제 생각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돌의 움직임 자체는 잡으러 가겠다는 얘기 같이 보이는데 석점을요? 아니요. 이거 끼우는 수를 두겠다는 뉘앙스네요. 왜냐면 이곳을 단수 쳤을 때 그러니까 아까 제가 먼저 찌르면은 이 5점밖에 못 잡는데 이 3점까지 같이 잡겠다는 얘기로 보이네요. 어차피 백은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이거 선수할 틈을 안 주겠다. 넷, 백이 하나 여섯, 이것은 이어다야 여덟.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얘긴데 너무 괴롭네요 바둑이. 지금 끼워갈 것 같아요. 제가 흑이면 이것을 끼웁니다. 끼우고 이걸 단수 쳤을 때 백이 난감해요. 이것을 잊고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뭐 여기까지 당하고요. 그래놓고 다시 또 이쪽 오면 어떡합니까? 30초. 바둑은 둘, 기울었네요. 셋, 흑쪽으로 바둑이 크게 기울었습니다.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좀 더 확실히 수읽기를 해보는데요. 30초. 5 여기서 정확하게 하면 틈과 끝나기 때문에 이곳을 단수 쳤을 때 백이 난감해요. 이것을 잊고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요. 그럼 뭐 여기까지 당하고요. 여기서 정확하게 하면 짚어가면 틈과 끝나기 때문에 한 번 더 읽어보는 건 나쁘지 않아요. 지금 아마 읽고 있는 것은 이런 데 끼웠을 때 백이 이런 식으로 뭐 날일자로 좀 비꼬아오면은 좀 복잡해질 수 있다 이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하나 두는 것도 마지막 방법입니다. 하나, 둘, 근데 이제는 좀 크게 넷, 사니까 다섯, 좀 어차피 좋을 텐데 좀 신경이 쓰이는 거죠. 여덟, 아홉. 그래놓고 또 찔러요. 끼우는 수와 비슷한 뜻인가요?
맥락 자체는 비슷한데요. 조금은 다르거든요. 끼우는 게 좀 더 나았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김현찬 선수의 생각은 간단합니다. 차단하겠다. 차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 놓고 여기를 주겠다. 마지막 그럼 뭐 이제는 둘, 연결을 해봐야 다시 뒤에서 다시 다섯, 차단을 당하니까요. 여섯, 일곱, 여덟, 이제는 단수 치겠죠. 지금은 단수를 쳐야죠. 단수를 치면 이어주면 이제 잡으면 되니까요. 이쪽 치준과 이쪽 차단이 맞보기입니다. 오유진 선수 오늘은 쉽지 않겠네요. 좀 바둑이 좀 기울어 갑니다. 네. 둘, 셋, 넷, 다섯, 백이 힘을 써볼 곳이 여덟, 없어 보이는데요. 지금 거의 뭐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꼴이죠. 이것이 원인은 간단합니다. 이곳이 두터워져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곳이 너무 단단하게 틀어막히니까 이쪽 사람도 힘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을 날짜 갔다가 이곳을 붙임당하고 늘었다 끊긴 거. 이 과정이 너무 이상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흐름이 백쪽, 흑쪽 너무 기울어 버렸어요. 그냥 이곳을 살아놓고 넉점을 잡아놓고 버텼으면 어땠을까가 셋, 넷, 제일 아쉽네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도 그게 훨씬 더 서로 어렵고 재밌는 바둑이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저울추가 확 돌아가서 이거는 확실히 김현천 선수가 잘 제압을 하는 형세가 됐습니다. 확실히 풀어내기가 힘들어 보입니다. 지금 백이 가장 흔들어 간다면 지금 먼저 이곳을 한번 물어보는 거긴 하지만 이렇게 받아줘 버리면 사실 실제 연결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기 쉽지 않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이것도 여전히 흙이 너무 두터워요. 넷, 일단 최대한 비틀어 갑니다. 네. 지금 둘 수 있는 최강의 수예요. 가장 까다로워할 수를 찾아가고 있는데요. 제가 흙이라면 이런 데 둬놓고 여기 연결을 하면은 이쪽을 잡으러 가고 어느 쪽을 두든 저는 이런 식으로 두겠네요. 이쪽 빠져서 마지막 하나, 이 전체를 압박을 하면서 셋, 둘 중 하나 잡는 계획으로 갈 겁니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쳤어요. 찔러보고 싶기도 하네요. 이런데 이거 먼저 끼워가야 되나요? 일단 최대한 좀 비틀어 가고 있기는 한데 워낙 흙이 두터워서 일단은 백이 쉽지는 않아요. 마지막 쉽지 않지만 일단 최대한 흔들어 가려고 할 겁니다. 오유진 선수는.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제 이 교환은 약간 득이죠. 이곳을 사는 데 있어서 좀 도움이 되는 자리긴 한데 여전히 이곳을 뒀을 때 백의 대책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살아간다면은 해볼 만한 건가요? 아니요. 살아가는 와중에 중앙에 잡히면 여전히 흙이 좋을 겁니다. 마지막 하나, 둘, 살고 중앙도 살다면요. 그건 이제 흙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을 놓았다는 얘기죠. 네. 아홉, 그곳으로 주나요? 살려는 주겠다 얘기네요. 근데 이거는 그래도 백이 잘 버텼어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상 선수가 칼에 뽑은 것은 끝을 보러 가겠다였는데 길어졌습니다. 중앙만 잡으면 된다는 건가요? 좋기는 좋을 것 같아요.
마지막 하나, 둘, 셋, 근데 넷, 아까 하던 변화보다 좋아졌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곱, 여덟, 아홉, 아,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잡고 나면은 그러니까 지금 이 교환이 흑 입장에서 아쉬운 것이 이런 식의 빠져져 있고 이게 없다면은 날짜를 백이 뒀을 때 그러니까 백이 이런 데 뒀을 때 흑이 연결해서 아예 크게 공격할 수가 있었는데 그게 다 없어졌고요. 지금은 이런 식으로 둬서 살게 되면은 그래도 여기가 마지막 하나, 둘, 쉬운 집에 이쪽 펜 모양 그리고 이쪽 모양 다섯, 여섯, 일곱, 그래도 집은 흙이 네, 많나요? 흑이 많죠. 이 패가 여전히 좀 흑이 유리한 패라는 걸 생각을 하면은 되게 확실히 흑이 좋기는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곳이 백이 먼저 어깨 짚어서 잘 됐죠. 왜냐면 어깨 짚었을 때는 후수를 생각을 했을 텐데 살고 흑이 잡으면 선수잖아요, 백이. 그럼 여기가 28집 가량. 그러니까 여기에 100집이 난 걸 빼면은 한 20집가량 난 건데 원래 여기가 흑이 하나만 가도 20집 넘게 나던 모양이거든요. 즉 백이 굉장히 이득을 받습니다. 집도 크게 났어요. 물론 여기는 다시 젖히고 하나, 여기를 또 젖혀 이으면 이렇게 쪼그라서 이긴 합니다만 그래도 제법 집을 냈죠. 네. 확실히 좀 쫓아갔어요. 그리고 아예 제가 100이라면은 이런 데 두고 버틸 겁니다. 이럴 때 다 집이 되면은 상당한데요. 칼을 좀 더 하나, 세게 뽑아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백에게 좀 숨통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공격이 마지막 마무리 부분이 좀 아쉬웠어요. 김인찬 선수의 공격이. 그래서 조금 숨은 길어졌습니다만 여전히 팩감이 흑이 많고 근데 대마가 오히려 작아지니까 흑백감도 좀 줄어든 부분 흑이 좀 신경 쓰긴 해야겠네요. 아, 그렇죠. 우상 쪽은 아직 패가 정리가 안 된 상태죠. 네, 지금 김현찬 선수 공격은 좀 아쉬웠어요. 더 잘 될 수 있었어요. 이곳을 막은 것은 둘,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버티려면 진짜 여기까지 버티나요, 우진 선수? 이쪽도 하나 밀어놓고 싶고요. 이쪽도 하나 밀어놓고 싶고 두고 싶은 애들이 되게 많은데 100대대로 다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좀 승부를 좀 버틸 수 있는 상황을 끌고 오긴 했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흑은 최대한 단단하게 두면서 패를 쉽게 이길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패를 지면 오히려 집균형이 백쪽으로 크게 기울고요. 이곳은 지금 석점은 굉장히 요석이죠. 잡아야 됩니다. 이곳을 백이 지켜둬야 되고요. 이렇게 지키는 게 나을까요? 지금 이게 낫겠네요. 모양이 좋지 않지만 지금 이곳이 워낙 튼튼하니까 모양보다는 이렇게 한 집이라 더 내는 게 좋습니다. 이거 점점 이 흐름이라면은 모르겠는데요, 이거. 오유진 선수가 좋아하는 추격전이 시작이 됐죠. 끝내기에 강한 오유진 선수가 후반부로 승부를 이끌어 가겠네요. 그러면 지금 이적 전투에서 진짜 백이 잘 됐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원래 일곱, 백의 약한 돌 그리고 아홉, 흑의 세력의 집 형태만 있었던 곳인데 그래도 우변은 정리가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 흑이 그냥 둬도 20집 넘게 나는 자리가 지금 백이 한번 손 빼고 그렇게 된 거
셈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선수가 바뀌는 차이예요 거의. 근데 여전히 이곳이 좀 거슬리네요. 적절한 타이밍 한번 맞아요. 나가서 또 물어봐야 돼요. 응수타진을 해야 돼요. 만약에 이렇게 붙인다면은 여기 한 수가 늘어져서 6, 이 패가 유리해지기 때문에 8,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두고 가장 간단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걸 두고 여기를 트러가 막았다고 가정을 하고 백이 이곳을 역으로 끝내기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게 이렇게 뭐 한 번 더 대략 한번 해소를 했다고 가정을 하면은 하나, 둘, 집이 여기가 3, 15, 대략 한 47집 57집에서 한 90집이 넘긴 하네요. 흙집이. 마지막 하나, 아 이거는 10집 정도 셋, 흙이 우세합니다. 넷, 가장 쉽게 정리가 다섯, 되면은 흙이 여섯, 10집가량은 이기는 바둑으로 일곱, 보입니다. 8, 쉽게 정리가 됐을 때의 이야기죠. 저 이제 이 패를 그냥 흙이 이겼다고 가정하면 편해요. 서로 별반 차이 없이 지금 이 자리는 굉장히 큰 끝내기인데 패를 졌다는 전제하에 흙이 했습니다. 백이 하게 되는 결과 그 정도라면은 흙이 확실히 이겨 있다. 백이 패를 통해 더 큰 대가를 얻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팩감이 그러니까 흙이 이런 데 나갔을 때 하나, 되게 참 어려워요. 둘, 셋, 일단 여기부터 정리를 해야겠죠. 끊었을 때 여기를 두는 게 이거까지 빠져버리나요? 네. 백도 이렇게 두는 게 중요해요. 그냥 있는 것은 흙의 주문입니다. 그러니까 흙은 여기를 미로를 할 때 맞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두고 있는 거거든요. 둘, 하나 해놓는 게 득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엔. 패로 버티는 게. 6, 7, 8, 9, 그래서 패로 버티는 게 보이니까 아예 뒤로 후퇴를 했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흙은 팩감이 많다는 전제하에 바둑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 패는 하지 않아도 이기고 끝내기로 팩감을 쓰면 그건 내주겠다. 즉 백의 때 팩감은 이것을 살리는 팩감. 하나, 마지막 하나, 둘, 세 개가 단 겁니다. 넷, 다섯, 나머지는 다 여섯, 받지를 않겠다는 일곱, 거죠? 그렇죠. 8, 9, 이제 반면에 여기 패를 26집 가량에 36, 44집, 45집짜리 패이기 때문에 이 패감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여기는 뭐 30집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하지만 이거는 다 받아야 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적어도 5개 팩감은 나오는 것 같아요. 네. 팩감이 확실히 많긴 하네요. 네, 이것도 끊는 것도 팩감이거든요. 6, 7, 손을 빼면 여기가 나오기 때문에 어쨌든 승부패가 발생했습니다. 지금 우진 선수가 이 정도 팩감을 썼을 때가 가장 재밌겠네요. 이 승부에 있어서. 흑의 입장에서 손을 빼도 이 돌이 죽는 건 아니지만 집으로 많이 당하니까 해소할 수 있을지 그런 승부에 보이는데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자,
어디로 쓸까요? 7, 8, 가장 확실한 팩감도 써갑니다. 저는 김현찬 선수가 여기를 하나 안 나가는 것도 김현찬 선수 입장에서 굉장히 아쉬울 거예요. 지금은 이제는 지금 이 패 와중에 나갈 수가 없죠. 잡히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패가 끝났을 때 나가는 뒷맛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나가져 있었다면은 여기 뒷맛이 백 입장에서 굉장히 신경 쓰이는 모양이었거든요. 그것도 아쉬운 선택이 될 테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리고 이 바둑 진짜 오진다 여기도 팩감이 되네요. 붙이는 팩감도 있어요. 그럼 개수가 만만치 않아요 지금. 구변에서 실패 이후로는 바둑이 미궁이네요. 마지막 하나, 둘, 팩감을 잘 써야 되겠습니다.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쪽이 있다. 여기에도 팩감이 있다면 이야기는 많이 달라질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김현찬 선수의 얘기는 여기서 잡으면 뭐 이런데 끊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온다는 거예요. 이으면 연결해서 백이 잡히니까 네. 밀어야 되는데 이걸 잡고 이걸 젖히면은 한수 치고 마지막 끊었어. 다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셋, 아, 이어서요? 네, 이제 흑돌 여기 있고 여기를 이어서요. 여섯, 이으면서 끊기는 네. 모양이죠. 그러니까 받아야 돼요. 근데 오진 선수 여기까지 둔 것은 더 이상 이곳에 팩감이 나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예요. 다음번에 끊으면 해소합니다. 그리고 여기를 찝을 수가 없어요. 이어서 수가 더 짧죠. 이곳을 젖히는 팩감은 이제는 좀 가치가 좀 작아졌겠습니다. 이렇게 될 때 이제는 이 대마가 원래는 좀 우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은 하나, 이일 때가 다 선수다 보니까 셋, 별 문제 없이 살 수가 있어요. 다섯, 이러면 이 정도면 흙이 좀 남을 것 같기도 하고요. 여덟, 아홉. 아슬아슬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봤고요. 팩감이 하나, 두 개밖에 안 남은 겁니다. 반면에 흙은 여기만 해도 아까 5개가 나왔잖아요. 네. 팩감이 확실히 흙이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팩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애소를 하고요. 여기를 잡을 때 이런 곳이 선수니까요. 별 문제 없고 팩감 와중으로 이미 끝내기가 아까 10집 정도 차이 났는데 요 끝내기를 흙이 했기 때문에 다섯, 이 집 차이가 이미 9집이면 5집에 이미 여기서 한 8집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곳에서 8집 이상 득을 본 게 아니라면은 별로 의미가 없고 심지어 선수도 흙이 잡는다면 끝내기도 먼저 합니다. 그러니까 이 2점 잡는 정도로는 흙이 이겨요. 네. 지금은 뭐 패가 워낙 크기 때문에 2점의 가치는 좀 작겠어요. 그러니까 뭐 이런데 팩감을 써야 되나요? 마지막 하나, 안 받으면 둘, 셋, 넷, 이런 식으로. 다섯, 뭔가 여섯, 좀 일곱, 여덟. 백도 강수로 둬야 됩니다. 그 흙의 팩감은 이쪽이죠. 그러니까 백 입장에서 아쉬운 것은 이 패를 나중에 해소를 했을 때 이곳이 때리는 게 절대 선수라는 게 이곳이 잡으러 가는 데 영향을 주고 있어요. 좀 더 쉽게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된 상태에서 흙이 치중을 갔는데 네. 이런 곳이 백돌이 이어져 있으면 이런 곳이 좀 신경 쓰일 수가 있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지금 하나 셋, 들어오는 게 선수기 네.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섯, 붙이는 거는 별로 걱정이 여섯. 없죠, 나가서. 일곱. 그러니까 이쪽에 흙이 팩감을 쓰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변에서는 예정대로 5개의 팩감이 나오는 거고요. 제가 놓친 게 있다면 4개네요. 그러니까 이곳에 있고요. 이곳에 젖히는 팩감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손을 뺐을 때 백이 이곳을 뒀을 때 흙이 잡으러 가려면은
결국 이런 마지막 식으로 잡으러 하나. 가야 되는데 둘, 셋, 지금은 여기가 넷, 옥집이잖아요. 여섯, 근데 여기를 일곱, 가만히 넣으면은 여덟, 아홉, 아, 옥집이 아닌 것 같아요. 여기를 끊으면 붙여서 이쪽 찝으면 붙여서 한 점을 살리면 이걸 옥집이 또 살리면 집이 되나요? 여기를 딱 둬서 한 점 먹으면서 한 집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는 팩감이 아닙니다. 즉 지금 흑에게 남은 팩감은 하나, 둘, 세 개 정도 같아요. 그러면 지금 백에게 남은 팩감 하나니까요. 두 개를 좌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어? 근데 지금 흑이 여길 뒀죠? 이거는 집으로는 득인데 이제는 반대로 김현천 선수 손해 팩감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유진 선수가 이런데 두면은 팩감은 팩감이에요. 여기까지 팩감인데 네. 이게 다 죽어버렸어요 그냥. 물론 이거 잡는 맛은 남아있지만 이게 이미 손해를 잔뜩 봤죠. 이미 20몇 집이 생겼으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서 득본만큼 여기서 손해봐도 된다라는 게 김현찬 선수의 생각이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끊어가는 팩감을 쓴다면은 팩감은 더 나오는 거죠? 그렇죠. 저라면 그냥 이겼을 것 같아요. 그냥 패로 이겼다고 생각할 것 같은데 네. 실전에서는 좀 더 집으로 버티고 싶은 마음이 생기니까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김현찬 선수는 지금 재밌네요. 지금 오히려 흑이 이걸 끊을 수도 있겠습니다. 이걸 끊고요. 이걸 잡게 합니다. 잡을 수 있죠? 네. 이 대마를 살려줍니다. 이것을 흑이 점을 잡고 살려주면은 셋, 넷, 그리고 다시 여기를 잡아요. 다섯, 여섯, 그러면 일곱, 여덟. 이거랑 이걸 두 개를 같이 한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보다 훨씬 큽니다. 그렇게 또 크기를 맞추나요? 이건 오히려 흑이 득봤어요. 패를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여기도 받아야 되는 거군요. 그러니까 지금 김현찬 선수는 상대의 손해 팩감을 빌미로 오히려 자신의 팩감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미 자체로 오유진 선수가 이 팩감을 쓴 순간 여기에 반절 손해를 봤으니까 적어도 15집짜리 손해 팩감을 쓴 겁니다. 마지막 그에게는 이 하나, 팩감도 안 먹힌다는 얘기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해소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이곳 손해와 이미 여기가 몇 집이 늘어난 겁니까? 여기만 해도 15집에 100집이 5집이 없어졌으니 20집이 늘어났고 여기가 25집짜리 잡혔으니 이 패는 오히려 손해를 봤을 거예요. 패가 결과적으로는 손해가 되네요. 흙을 잡아가면서 백이 살아간 것도 크게는 꽤 클 것 같은데요. 비교가 안 돼요. 이건 40몇 집밖에 안 되거든요. 단순합니다. 공배가 별로 없기 때문에 큰 자리가 아니에요. 마지막 그냥 21개의 생사가 바뀐 거 둘, 40몇 집이란 얘긴데 넷, 이거는 다섯, 만세봐도 알겠네요. 일곱, 여덟. 지금 여기가 그래도 있기는 있군요. 또 세 점은 넘겨줘야 되나요? 이거는 네 이렇게 둬야겠네요.
하지만 여기 있는 것까지는 안 돼요. 하나, 그러니까 둘, 여기만 돼야 되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요걸 있는 거는 선수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원래는 선수인데 별 문제 없이 받아야 되나요? 또 막 끊어서 버티겠네요. 근데 뭐 어쨌든 이렇게 둬 놓고 이어도 되고 어차피 백이 이기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을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기가 여섯, 73집, 일곱, 78집, 여덟. 그러니까 백이 아무리 많이 나야 90집 정도 납니다. 반면에 흑은 여기가 30집, 31집, 41집, 10집, 105집이 넘어요. 차이가 납니다. 네. 예마tuk은 굳이 흑이 어렵게 줄 필요 없어요. 그냥 둘, 마무리하면 됩니다. 셋, 넷, 반면으로는 이미 다섯, 차이가 좀 벌어진 상태입니다. 일곱, 여덟, 아홉. 그러니까 패를 해서 전혀 득본 게 없기 때문에 원래의 차이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오히려 백이 패로 득을 봐야 되는 부분이 없어졌기 때문에 차이가 좀 더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변 전투에서 흑이 줬지만 실제로 한 게 없어서 백이 선수를 해냈다면은 이번 패싸움은 반대 상황이 됐어요. 마지막 하나, 백이 걸었는데 얻은 건 없군요. 네, 그런 거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더 하나요? 아니 뭐죠? 이게 걔가 개가를 잘못했나요? 왜 그렇게까지 두는 거죠? 확신이 있어서 둘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확신이 있으니까 주는 건데 굳이 이 타이밍이에요? 만에 하나라도 이수가 안 된다면은 역전이 될 수 있죠. 하나, 그렇죠. 반면 15집이면은 덤을 주고는 여섯, 여섯, 좀 일곱, 이득을 본다면은 충분히 역전이 가능한 차이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확신이 있는 건 알겠는데요. 제가 흑이면 저기 들어가는 일은 단 1%도 없습니다. 둘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조금 이득 보겠다는 것 같기는 해요. 예를 들어서 백이 이런 데 가면은 잡으러 가려면 이런 데 둬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놓고 그냥 이런 데 하나 밀어두겠다는 것 같기는 한데 이렇게 좀 득을 보겠다 뭐 이런 얘기 같기는 해요. 근데 굳이 왜 괜히 사서 고생하는 꼴이 될 수도 있는데요. 하나, 사서 고생은 맞죠? 셋, 근데 이바둑 흑이 계속 사서 고생하고 있긴 해요. 여섯, 초반부터 봐도 꽤나 유리하긴 했거든요. 네. 아홉. 물론 시간이 없는 바둑이니까 좀 계산이 헷갈릴 수도 있지만 적은 차이가 아니라서 김현찬 선수 정도 되면 알 겁니다. 이 바둑이 승기를 잡았다는 것 정도는 더 강하게 두네요. 우변 전투에서는 뭔가 확실히 끝내려고 할 때 물러선 느낌이 있었는데 지금은 오히려 칼을 집어넣어도 될 때 더 꺼내서 싸우고 있어요. 그냥 끝내기 하나 밀어넣는 걸로 밀 때 백이 물러선 거에 만족하는 느낌이긴 한데요. 네. 글쎄요. 아, 뭔가 꼭 수를 내겠다는 뜻은 아니었나요? 그렇긴 한데 또 여기서 오진 선수가 버티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바둑은 진 것 같고 아예 여기를 또 살려서 패로 또 가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 이 패는 또 부담이 크거든요. 패를 지면 이쪽까지 다 모조리 잡히는 패입니다. 근데 이쪽에 패까지 많이 생기니 그렇게 둘 수는 없었을 테고 지금 은 여기 이해면 돼요.
이으면 이거 잡아서 끝났어요. 그냥 백이 여기 두면은 여기가 중앙의 욕집이 되니까요. 양쪽 욕집을 잡혀 있으면 집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제가 개가를 잘못했나 여러 번 세는데 이거는 차이가 적지 않아서 저거까지 끝내긴 해두고 있겠네요. 이제는 이을 겁니다. 또 이제 다른 바둑들 사실 이춘규 선수와 송대상 선수 아까 대만 사냥에 대해서 잠깐 하나, 아, 초반에요. 네, 얘기를 했었는데 쥐도새도 모르게 그냥 다 살고 적당히 타입이 돼서 일곱, 서로 정리하고 끝내기 바둑이 돼 있네요. 네, 또 긴 흐름이겠네요. 네, 아, 드디어 이겼네요. 이거는 뭐 차이가 좀 납니다. 또 계산이 정확한 오이진 선수는 알 겁니다. 본인이 얼마만큼 졌는지 잘 알고 있을 테고. 김현찬 선수도 아마 우변패를 하다가 패를 해소하는 순간 그 시점에서 알았을 겁니다. 이 바둑이 뒤집힐 일은 없다는 것을. 이제 남아있는 곳은 얼마 없는데 차이는 꽤 벌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마지막 초읽기 상황이었어도 두 선수가 눈치는 채고 있었겠죠. 네, 확실히 알고 있을 것 같고요. 이제는 흙이 적당히 물러서면서 어떻게 뒷맛 없이 마무리를 할까 고민할 타이밍이에요. 저기만 해도 지금 끄는 것은 나가면 이제 단수 치고 붙여서 한 점을 잡겠다는 건데요. 그냥 이렇게 둬줄 수도 있겠네요. 이래놓고 여기 있나요? 마지막 하나, 왜냐면 여기 패맛이 있긴 있거든요. 이런 넷, 식으로. 다섯, 하지만 이 패는 지게 되면 이 돌도 잡히기 때문에 아홉, 패감이 없습니다. 그럼 패를 그러면- 하기가 쉽지 않겠네요. 지금 뭐 절대 패감 일단 옆에 하나 있잖아요. 하나 드러내는 패감. 아, 그냥 그 패감 믿고 그냥 이 한 점까지 이어버릴 것 같아요. 기분상. 붙일 테고요. 지금 지는 입장에서 당연히 이게 두겠죠? 근데 여기서 저라면 여기 이제는 이어서 둘만 해요. 그러니까 원래는 많이 이겼으니까 두면 안 되긴 하는데 너무 깔끔하게 패가 바로 해섬 이쪽에 잡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이쪽에도 패감이 하나, 둘, 세 개가 있고요. 아, 그러니까 아직도 너무 흑이 패감이 많나요? 네, 위험 부담이 너무 없어서 이해할만 해요. 그러니까 패가 있으면 위험 부담 없애는 게 맞지만 지금같이 너무 확실하게 정리가 돼 있을 때는 충분히 가능한 수법입니다. 눈 결국 패로서 종결이 되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 여기도 패감은 아니요, 지금 패감 만드는 거예요, 오이진 선수. 그러니까 그냥 패를 하면 다 죽어서 안 되니까 지금 여기를 먼저 잡으라고 하는 거죠. 그러고 나면은 이제는 먹이치는 절대 패감 하나 생겼죠. 그러니까 만약에 한 패감으로 차이가 나는 바둑이었다면 엄청나게 좋은 수예요. 하지만 이 바둑은 패감 차이가 좀 많이 나는 바둑이죠. 그래서 더 큰 패감을 만드는 수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른쪽 패에 대한 받을 수밖에 없는 패감을 만드는 데는 성공을 했지만 그 한 패감을 안 된다는 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그 패를 비워줄 때 왜 원래는 안 두지만 지금같이 여러 가지로 대처가 돼 있을 땐 둔다는 얘기는 이렇게 내가 모르는 수를 당해도 패감이 뭐 3개, 4개씩 많으면은 상관이 없잖아요. 한 개 많은 상황에서 했다가는 큰일 나는 아, 거지만 위험하죠. 여섯, 그런 상황이었으면 받아줬을 겁니다. 여덟. 지금 저것도 패를 내는 맥락과 같은데요. 김현천 선수가
갑자기 먼 산을 바라봤었는데요. 순간 이제 계산 하늘을 쳐다보면 생각하게 되고 있거든요. 네. 저도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가끔 그런 자세, 표정이 이제 카메라와 딱 마주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카메라 앵글 딱 들어가는 타이밍에 고개를 딱 돌려서 그쪽 쳐다보고 있으면 네. 나를 쳐다보는 느낌이 들죠. 약간 그런 느낌이. 알고서 보는 건가 싶을 때도 있고요. 네, 봤을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카메라가 어디서 돌아가는지 모르거든요. 그래도 카메라가 좀 움직인다면은 의식은 되지 않을까요? 의식이 안 돼요. 아, 어느 워낙 시점 집중을 어느 하다 시점에서는 보면. 내가 방송대국을 두는지도 몰라요. 그 정도인가요? 좀 막 크게 자책하다가 약간 민망해지는 경우. 아, 나 저기 방송대국이지? 약간 이런 생각들. 아, 이미 늦었을 때. 네, 그러니까 둘, 셋, 넷, 조명 때문에 느낄 때는 있어요. 얼굴이 좀 아, 뜨거우니까 네. 진짜 몰입하면 잘 모르거든요. 그렇군요. 지금 우진 선수는 계속 백감 만들고 있어요. 투지가 좋네요, 오유진 선수가. 지금 이 타이밍에 패를 해소해도 되겠네요. 이 끝내기가 좀 더 큰 셈이거든요, 실질적으로 보면. 둘, 셋, 넷, 지금 끊으면 이제 다섯, 팩감이 생겼으니 하나, 여섯, 두 개를 쓰겠다는 거죠. 일곱, 여덟, 아홉, 이제 있죠. 그러니까 김현찬 선수가 전화 입단한 지 뭐 적지 않고 실전 경험도 많은 어느 정도 쌓아왔잖아요. 이런 식의 바둑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는 대충 그려지는 거죠. 또 여기 또 재밌는 수가 있어요. 이렇게 뒀을 때 또 손 빼고 싶잖아요. 여기가 뜰렀을 때 막으면 순합니다. 여기를 치봤고요. 얼핏 보기엔 두 점으로 왜 버리냐 싶지만 네. 이렇게 됐을 때 다시 이곳을, 그러니까 백이 이곳을 먹이치는 거죠. 이을 수 없으니까 따내야죠. 그리고 다시 그걸 둘 때 여기를 이었다가는 여기로 아. 대형 사고죠. 네. 이거는 뭐 큰일 납니다. 찔렀을 때 치받으면요? 그러면 문제가 없어요. 하나, 근데 또 한 개 손해 보는 기분이잖아요.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아예 받아주네요. 네, 안전합니다. 근데 거기로 받았어요? 그건 또 오해 소지가 있는데요. 이걸 또 끊어놓고요. 네. 네, 흙은 막아야죠. 막을 때 또 백이 또 이어서 여기서 또 이어서 버티겠네요. 왜냐면 여기가 흙이 막혀져 있다고 보면 지금 이거 실수해야 돼요. 약간 잘못 뒀어요. 승부랑은 큰 상관은 없는데 둘, 지금 김현찬 선수 넷, 큰 실수하긴 했어요. 다섯, 여섯, 좀 더 미세한 바둑이었으면 진짜 큰일 났을 겁니다. 지금 끊고요. 여기를 이었을 때 손을 빼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를 잇고요. 여기를 줄 때 먹이치면 패는 패예요. 늘어진 패지만. 왜냐면 여기를 줄 때 여기를 메웠어요. 이제 여기를 두면은 바로 패를 들어가잖아요. 이거는 좀 문제가 되죠. 흙의 패감이 세상에 하나도 없으니까요. 하나, 둘, 팩감 쓸 곳에 넷, 패가 나서요. 다섯, 여섯, 그렇죠. 일곱, 여덟, 지금 김현찬 선수 지금 상당히 자책하고 있을 겁니다. 계속 머리를 긁적긁적 하고 있거든요. 글쩍글쩍 할만 합니다. 여기를 둘 때 그래도 거기까지 해놓나요? 이렇게 놓고 백이 이을 때 또 이렇게 있는 게 최선입니다. 그리고 백이 이곳을 끊어먹는 끝내기를 하고요. 그리고 흙이 이곳을 꼬부리는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곳을 빠지면 이 바둑 큰 끝내기는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11, 마지막 13, 하나, 20, 둘, 48, 52, 넷, 55, 다섯, 여섯, 8, 일곱,
77, 13, 77, 92, 102. 흑은 106집 정도 납니다. 네. 이제 백지 같은 경우에는 11, 21, 23, 30, 35, 40, 44, 53, 71, 75, 80, 80, 88.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지금 90집도 안 나나요? 네, 지금 큰 실수를 했지만 하나, 둘, 김현찬 선수의 바둑 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네, 다행이네요. 여섯, 그러니까 김현찬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다행이고요. 여덟, 부끄러울 겁니다. 저렇게 당한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 김현찬 선수는 승부를 떠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렇다면 흑의 정수는 이쪽으로 있거나 혹은 이쪽을 드러낸 다음에 찔렀을 때 치받는 게 정수였겠네요. 이거는 프로 기사가 느끼는 부끄러움 중에 하나예요. 바둑은 어차피 이겼지만 정말 내가 그런 수도 못 보나라는 내용적인 후회, 후회인가요? 그렇죠. 본인 스스로는 좀 부끄러울 겁니다. 저걸 못 본 것은. 오늘 김현창 선수 전체적으로 스토리를 보면은 바둑판을 잘 끌고 가고 있지만 섬세한 부분에서 약간씩 빗나간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거는 오늘 대국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흐름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네. 큰 문제 없이 마무리됐지만 만약 다른 대국에서 이런 실수가 나온다면 역전당할 가능성이 높겠죠. 네, 치명적일 수도 있습니다. 현재 김현찬 선수가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고 올해 성적이 좋지 않은 이유가 이런 부분에 좀 나타나는 것 같아요. 과거에 김현찬 선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섬세하고 수익기가 정밀한 편이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조금씩 빗나가니까 본인 스스로도 약간 자신감 부분도 있고 네. 좀 그런 부분이 흔들리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둘, 셋, 그런 부분을 스스로 보완을 해야 여섯, 다시 김현찬 선수 다운 모습으로 좀 돌아오겠죠. 오늘 김현찬 선수에게 보여준 모습이라면은 본인의 스타일로 이끌어가는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줬어요. 이것은 확실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실리로 짜놓고 전투로 이끌어가는 자신의 바둑 이끌어가는 전략을 잘 짜왔던 부분으로 확실히 그런 부분은 오늘은 좋은 모습이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몇 판 만들어 가다 보면은 자신감은 자연스럽게 돌아올 것 같은데요. 그렇죠. 자신의 스타일대로 몇 판 둬서 이기다 보면은 금방 다시 또 회복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뭐 세밀한 부분에 대한 지적을 했지만 네. 전체적인 스토리를 보면은 쭉 이끌어가는 바둑이에요. 특히 결정적인 부분은 초반 전투의 흐름과 둘, 이곳에서 넷, 백이 붙여서 이렇게 차단한 부분, 네. 요 전투, 여기를 차단하는 전투가 흑엔테는 승리의 원인이었습니다. 자, 오유진 선수가 항복 선언을 했습니다. 역시 손이 거기로 가죠. 네, 끊어갔던 곳이요. 역시 그곳이 다들 승부처였던 거예요. 지금 김현찬 선수는 패에 대한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을 붙이는 팩감 쓰지 않고 그쪽을 썼으면 어땠느냐. 그러니까 확실히 그 부분에서 김현찬 선수가 2일 때에서 조금 마무리가 좀 미숙했던 부분이 있죠. 우변 전투를 지금 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현찬 선수가 먼저 궁금한 물어보는 거죠. 이렇게 패를 써면 어떻게 됐을까 얘기를 하는 건데 네. 그 얘기는 이 전투가 잘 된 다음에 우변 쪽에서 확실히 손해를 봤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은 확실히 김현찬 선수의 실수가 있었고요. 이제 오유진 선수를 칭찬한 다음에 그런 부분이죠. 초반에 판이 꼬였고 또 여기서 한 번 또 무너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변에서 잘 이끌어가면서 승부를 만들어냈다는 거 이런 부분은 좀 칭찬할 만합니다. 하지만 역시 오유진 선수의 단점이죠. 이거 전투에서 약점은 명확히 드러난 바둑이었습니다. 서로의 장단점을 잘 보여준 한 판이 됐던 것 같습니다. 복귀는 한동안 더 이어질 듯한데요.
서로 조금씩 실수가 있었던 만큼 할 말이 많은 것 같아요. 네, 바둑도 굉장히 어려웠고 충분히 실수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도 많았어요. 그만큼 양 선수가 잘 버틴 부분도 있었고요. 네. 오히려 흙이 붙지를 못하게 한 칸 아래를 갔으면 어땠을까 물어보네요. 그 부분이 좀 승부처였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포스코 캠텍의 김현찬 선수 이제 올 시즌 2승 7패를 만들었습니다. 3국에서 먼저 승전보를 알려줬고요. 이제 좀 살아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부분에서 좀 섬세함을 더한다면 확실히 좋은 모습 돌아올 겁니다. 네. 9라운드 4경기 이렇게 포스코 캠텍 팀이 1대0으로 정관장 황진단을 앞서가게 됐습니다. 자, 이제 장고 두 판이 있습니다. 장고 1국과 장고 2국으로 저희는 잠시 후에 찾아올게요. 정관장 황진단과 포스코 캠텍의 9라운드 4경기. 2국 장고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송규상 선수와 이춘규 선수가 이제 중반전을 치르고 있는데요. 일단 바둑이 서로 쪼개져서 진행이 됐는데요. 네. 초반에 말씀해주셨던 형태는 없어졌죠? 어디였나요? 상변 쪽에 백 모양이 굉장히 모양을 넓혔었는데 네. 흙이 용이 주도하게 삭감을 했어요. 하지만 그 대가로 백은 좀 두터움을 얻어서 전체적으로 판을 주도한 결과 이쪽에 좀 실리를 얻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지금 흙이 단수치고 백이 이은 장면으로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춘규 선수는 제가 굉장히 오랫동안 봤지만 실리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타겟을 중심으로 풀어가는 선수입니다. 지금 중앙 쪽을 이렇게 뒀으니까 하나 뭔가 바뀌는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그것도 선수 교환이 가능하겠네요. 그러니까 지금 백이 치중 가는 것은 이어서 별다른 이득이 없습니다. 그러면 집을 한번 볼까요? 여기가 대략 18집? 여기까지 20집이 훨씬 두텁겠네요. 네. 여기는 이제 백이 먼저 가면은 5집 이하니까 25집, 40집. 흙이 한 50집이 좀 두텁네요. 반면에 백은 20집, 상변의 20집. 15. 백이 조금 두터워 보입니다. 백도 한 50집 정도 나나요? 50집이 조금 안 나는 것 같아요. 48집? 아니요. 그러니까 백이 먼저 두면은 확실히 50집도 넘어요. 그러니까 네. 이곳은 손을 빼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받아주면은 백이 우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곳을 안 두고 먼저 끝내기를 처리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지금 백도 이것을 이어야 되고요. 이런 데를 막 두고 버텨야 되는 흐름인 것 같아요. 이 자리 엄청나게 크거든요. 초에 막는 수도 가능하니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흙이 이런 데를 받으면 백이 이런 데를 마늘물 두고요. 뭐 이런 식으로 교환을 먼저 한 다음에 이곳을 가면 사실상 지불은 백승입니다. 그러니까 백이 먼저 끝내기를 하면 잘 안 될 것 같아요, 흙이. 여기를 이어서 버티니까 백도 나와요. 지금 그러니까 둘의 생각이 일치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이 그냥 이어주면 흙이 손 뺄 것 같으니까 네. 백은 이쪽에 연결로를 만들어서 선수를 잡겠다. 이 바둑 지금 흐름은 송규상 선수가 좀 좋아 보입니다. 어느 면에서 그런가요? 지금 선수를 잡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차단하는 것이 잘 안 되는 느낌이거든요. 오히려 통째로 싸우자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이 대마까지 못 살았기 때문에 네. 대책이 없을 수가 있습니다.
또 수성전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수성전은 백이 돼요. 이 싸움 백이 유리한 싸움이에요. 하나, 둘, 셋, 넷, 일단 승부처 같긴 한데 이 바둑 일곱, 백이 두터운 것 같습니다. 아홉. 그러니까 송재상 선수 지금 두는 손길이 어느 정도 확신도 있고 제한 시간을 봐도 명확히 나오네요. 송재상 선수 제한 시간도 많은데 지금 빨리 두는 것은 아, 지금 20분이 남아 있나요? 그런 거죠. 이제 기본적으로 이충규 선수가 굉장히 장고파예요. 송재상 선수는 좀 빨리 두는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제한 시간 차이가 벌어졌는데 최영찬 선수랑 이원도 선수 바둑도 사실은 제한 시간이 어떻게 벌어졌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그 바둑도 이원도 선수가 좀 더 장고파거든요. 두 선수 모두 뭐 이번 퓨처스 바둑 리그에는 속기 위주로 나왔었는데요. 오늘은 또 장고에서 만났기 때문에 어떻게 됐을지는 모르죠. 일단 장고파긴 장고파거든요. 그리고 또 최영찬 선수랑 이원도 선수 아까 상대전적 보면서 제가 재밌었던 게 네. 이제 1승 1패잖아요. 최영찬 선수가 승리를 거둘 때 그 예선전 대국이었는데 그 대국 저 옆에 있었어요. 아, 제 옆에서 두고 있었는데 2월 달에 열린 대국이요? 아니요, 그건 이제 이원도 선수가 이겼고요. 제가 그 대회는 아마 참가를 하지 않아서 몰랐고 이제 5월달 대국은 제 옆에서 두고 있었거든요. 네. 그때 초반부터 최영찬 선수 수익기로 이원도 선수한테 승리를 거뒀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아니 본인 대국 집중 안 하시고. 그 대국 근데 그날 제가 이기긴 이겼던 것 같아요. 아, 바둑이 좋아서 좀 봤던 것 같은데 여유가 있으셨군요. 아니요, 그때 이제 최영찬 선수랑 제가 같이 연구실에서 같이 공부를 하는데 그동안 잘 모르다가 새롭게 알게 됐는데 너무 잘 두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원도 선수 충분히 강한 선수잖아요. 네, 그렇죠. 이원도 선수가 두면 어떻게 될까 궁금했던 것 같아요, 제가. 아, 계속 눈길이 가셨군요. 네, 그리고 초반부터 급전이었어요, 그 바둑이. 그래서 제 바둑이 아직 승부처가 되기 전이었기 때문에 아, 네. 조금 더 여유가 있었는데 수익기로 좀 최영찬 선수가 승리했던 기억이 납니다. 오, 네. 일국도 재밌을 것 같은데요. 일단 끊어가는 흐름이 보니까 여기서 바둑이 결판이 날 것 같아요. 지금의 대국은요. 네, 여기서 백이 선수만 뽑아도 백이 확실히 좋은 형세입니다. 그렇죠. 집으로 이제 비슷해지거든요. 백이 먼저 끝내기를 시작하면요. 더군다나 여기 흑돌이 와야 되는데 백돌이 여기로 오면서 끝내기를 조금 더 이득 본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식으로 둬야 되는데 치중 가면은 여기 선수 정도는 문제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손을 빼도 되죠. 여기 한 잽이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백의 포인트는 간단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 잡으러 갈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만 돼도 네. 백의 성과를 얻은 거예요. 왜냐면 끊으면 이곳을 연결해서 살았으니까요. 졌어요. 집으로도 버티네요. 그러니까 이충기 선수는 집으로도 버텨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네요. 지금 형태 판단은 정확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밀릴 틈을 주지 않고 있는데요. 진짜 송규상 선수의 스타일을 좀 생각해보면 잡으러 갈 것 같기도 해요. 치중 가고요. 네, 이걸 자체를 죽은 상황이거든요. 이걸 끼워 이으면요. 한 눈밖에 없죠. 이제 이걸 두고요. 그리고 일 끊어야 되잖아요. 이제 수상전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어디 한번 볼까요? 이런 공배가 있으면 보통 수가 많거든요. 이것을 흙이 두고 이으면 백이 한 수 빠르네요. 있고 여기를 둘 때요. 여기를 두고요. 그래서 잡으면은 이거 두 개가 남아 있으니까 잡혔죠. 생각보다 얼마 차이가 안 나네요. 여기를 찝어서 또 흔들어 갑니다. 여기선 송규상 선수 수를 정확히 읽어야죠. 이거는 받아야 되겠네요.
일단 이번도 하이라이트 부분에 딱 들어왔네요. 일단 여기서 송규상 선수는 좀 생각을 할 거예요. 남는 제한 시간 이런 데 써야죠. 어떻게 이렇게 시간을 아꼈을까요? 상대가 생각하면 아껴 쓸 수 있어요. 그 시간에 생각을 같이 하니까요. 네. 전에 이제 이호승 선수 대국 보셨잖아요. 최강호 선수 때 30분 남아있던 거. 네. 가능합니다. 실제로 시간 공격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춘규 선수 같이 장구파한테 시간적 압박을 준다는 것은 굉장한 심지어 부담으로 다가올 겁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물론 초읽기에 익숙하긴 하지만 그래서 상대 제한 시간이 남아있다는 거는 심리적 부담이 되거든요. 시간으로는 이미 지고 있다라는 기분이 들기 때문에 좀 압박이 될 것 같아요. 압박이 많이 되죠. 심지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래서 제한 시간을 어거지로 맞추려고 좀 빨리 두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2시간 정도 되는 대국 있잖아요. 네. 초반에 고민을 하다 보면은 내가 한 30분 남았는데 상대가 1시간 좀 넘게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땐 좀 의도적으로 좀 빨리 둬서 상대가 4시간까지 연결까지 올 때까지 좀 버티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내가 초읽기에 먼저 몰려버리고 상대가 1시간씩 남아있으면 정말 대책 없거든요. 내용적으로도 빠르게 잘 두어야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치중 같습니다. 잡으러 가는 거예요. 잠깐 읽어볼까요? 여기를 이으면은 그냥 단수 치고 단수 치겠네요. 단수 치면 대책이 없네요. 이걸 이어야 되잖아요. 단수 치면 6일 단수 치면요 이어야죠. 연결합니다. 유명한 모양이죠? 중앙에서 옹도화가 나오네요. 다음에 이을 수는 없다는 얘긴데 여기를 두면은 이 손들을 또 찝고 들어가나요? 하나, 둘, 셋, 넷, 이으면은 여기 또 단수 칩니다. 아홉, 지금 제 느낌으로는 이춘기 선수 곤란해요. 송규상 선수가 승기를 잡았어요. 궁도가 넓어도 수가 얼마 안 되는 건가요? 지금 선수로 죽을 판이에요. 잘못하다가는. 선수로요. 그러니까 제 얘기는 이걸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네. 그러면 이미 자체로 죽은 모양이 되잖아요. 이곳을 크게 이으면. 그러면 이제 연결하면 수상전이 아니라 공도가 아무리 넓어도 수가 많은들 수상전 할 상대가 없으면 의미가 없죠. 그렇죠. 확실히 곤란해 보이네요. 송규상 선수의 급소 일격이 결정타로 보입니다. 그러면 다른 경쟁에서 독보적 1위가 나오는 건가요? 뭐 그래봤자 1승 차이긴 합니다만 네.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공도를 최대한 넓히면서 상대의 약점을 만들려고 하네요. 승부 호흡입니다.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이 모양은 여전히 좀 흡사한 모양이에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이게 육궁이고 손 빼기도 좀 어려운 모양으로 보이거든요. 그럼 이제 끊고 여기를 받으면 또 여기도 살았는데 그 다음에 여길 잡으러 가겠다는 거예요. 이춘규 선수의 버팀입니다. 이런 길을 또 찾아내나요? 그러면 송규상 선수가 이걸 두는 걸 생각을 해봐야겠네요. 아예 가운데를 갈라가는 방법이죠. 그리고 여기를 끊을 때 받아주면 큰일 나요. 받아주면 이거 찝는 게 선수라서 역전입니다. 그렇다면은
먼저 집어야 되나요? 이것을 잡아야죠. 그리고 잡고 이걸 두고요. 이렇게 되면 수성전이 치되나요? 일단 흑은 5 수고요. 백이 이곳을 수를 늘리러 가겠네요. 아, 이러면은 백이 빠르겠네요. 이 술기대로 되면 백이 빠른데 떨리네요. 굉장히 떨리는 승부예요. 뭐 하나라도 빗나가면 큰일 나거든요, 이 싸움은. 그래도 송규상 선수 정도 되는 선수라면 수를 갈 수도 있고요. 아, 여기 또 귀찮은 게 많네요. 치중 갔을 때 끊었을 때 참. 또 여기를 또 안 밀고 연결한 다음에 또 여기를 끊는 수도 또 있어요. 골치 아프네요. 일단 받아줍니다. 이제 이쪽도 날일자가 이쪽에 선수의 머리가 있긴 한데 날일자를 가면요. 돌이 하나도 없는 곳입니다. 건너붙일 때 이 느는 수가 생겼어요. 이으면은 여기 끊어버리잖아요. 즉 여기 굉장히 큰 끝내기가 생겼습니다. 그럼 만약 타협이 되고 백이 손이 돌아온다면은 그러니까 여기서 백이 선수를 잡으면 끝이에요. 그 흑이 선수를 잡아야 되는데 일단 현실적으로 쉽진 않아 보이네요. 재밌네요. 그러니까 송규상 선수가 지금 찝은 수는 최대한 타협점을 찾으면서 본인에게 좀 최대한 확률 높은 자리를 찾아간 거예요. 위험도를 줄여가고, 그러니까 이런 데서 예를 들어 흑이 이런 데 두면은 뭐 수상전을 해도 이기겠지만 백이 그냥 이런 데 두고 이런 데 연결할 겁니다. 뭐 잡으러 가도 되고 뭐 타협해도 된다면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이렇게 되고 날짜를 가면 백의 승리가 확정이 되죠. 집으로 이기는 거죠. 그렇죠. 뭐꼭 대마 잡아야 기분 좋게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한 줌만 많아도. 사실 반집 이길 때가 제일 짜릿한 순간이기도 해요. 근데 너무 떨리지 않나요? 떨리죠. 그래서 저는 굉장히 떨렸는데요. 옆에서 볼 때도 반집 승부는 언제나 떨리는데 개국자 본인들은 얼마나 심할까요? 때때로는 진작에 결정되는 순간이 있어요. 이렇게도 내가 반집이었고 저렇게도 내가 반집이었고 참 마음 편안해지거든요. 그러면 또 다르겠네요. 길도 없어요. 바둑은 가장 쉽게 둬도 백이 이깁니다. 이걸 두고요. 받아야 되잖아요. 그때 손 빼면 이긴 것 같아요. 지금 집이 몇 점 났지만 이 날짜만큼 아프진 않습니다. 송규상 선수가 요즘 컨디션이 확실히 좋다는 걸 보여주는 느낌이네요. 지금 제가 송규상 선수라면 지금 손도 안 대고 날짜 갈 것 같아요. 아, 이어두지도 않고요. 네, 중앙을 오히려 끊으면 찝으면 되거든요. 뭐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찝으면 돼요. 물론 흑도 살았지만 이 날짜가 얼마나 아픕니까? 지금 뭐 이렇게 두다가는 지금 뭐 흑돌이 살기나 하는지 모르겠네요. 남아있는 시간을 좀 더 활용을 합니다. 아, 집어는 놓을까요? 아니 잡으러 갈 생각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송규상 선수 생각은 이곳을 찝고 이곳을 두고요. 이곳을 꼬부립니다. 이어야죠. 연결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 또 둬야 되거든요. 아, 이게 좀 더 집은 훨씬 득이네요.
이러면은 이러고 날짜 가면 중앙에 이게 비기니까요. 0집이거든요. 아예 계산이 안 되겠죠. 이것도 괜찮네요. 지금 뭐 송상 선수가 어떻게 둬도 될 것 같아요. 이럴 때 초읽기가 아니라는 게 얼마나 마음 편합니까? 아, 달리네요. 냉정합니다. 이게 재밌는 게 이걸 끊었을 때 이 바꿔치기를 해도 잘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를 하나 더 두고요. 잡을 때 이런 데 지켜둡니다. 그러면 여기가 잡은 거는 돌은 몇 개 안 돼 보이네요. 26집인데 이 공배들이 다 집이거든요. 뭐 80몇 집이 나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잡혀도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얼핏 보기엔 돌의 크기가 이게 훨씬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네. 23개니까요. 대략 한 50 몇 집 돼요. 여기도 뭐 그거보다 작지가 않거든요. 근데 바둑이 좋으니까요. 그냥 알기 쉽게 정리하면 돼요. 그리고 뭐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만 아직 흙이 끊으면 벽이 찝어 살아 있어요. 지금 사는 와중에 여기를 찝혔기 때문에 여기 백돌이 왔고 그 날짜가 다시 결정타로 작동하는 느낌입니다. 지금 뭐 이거 두면은 둬서 이때 뭐 살긴 할까요 싶고요. 물론 이런 데를 찝으면 지금은 사라질 것 같기도 하고요. 마지막 하나, 자연스럽게 두다가 셋, 여기 두면 넷, 너무 편해요. 백이 집으로 이겼습니다. 일곱, 여덟, 아홉. 이 수가 있었네요. 이 수는 좋은 수긴 합니다. 아, 백이 끊을 수도 없고요. 적어도 큰일 날 뻔했네요. 그러니까 지금 백이 여기를 두면 이렇게 버티겠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송대상 선수 이걸 모르고 둔 것 같지 않아요. 지금 송대상 선수 얘기는 이렇게 둬도 이렇게 두면 지금 이쪽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냐. 어차피 못 사는 거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내쫓겠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가 기분이 워낙 좋은 끝내기라는 얘기예요. 이런 모양이었다면 진짜 끊을 때 이쪽 잡을 수도 있겠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90집이 나거든요. 넷, 다섯, 90집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반면 승부 정도 되겠네요. 이런 바꿔치기가 되면. 바꿔치기를 하면 반면 승부. 바꿔치기를 안 해도 충분하죠. 지금 일국 장고대국이 끝이 났는데요. 네, 이번 툭은 얼핏 보기엔 모양이 장고전의 긴 바둑의 형세라 좀 확인도 안 했는데 누가 이겼는지도 모르겠네요. 방금 소리를 듣고 송규상 선수도 허리를 세워서 일국을 바라보는 듯한 표정이었는데요. 저도 소리에 깜짝 놀랐네요. 갑자기 돌소리가 들려가지고. 저는 일국은 오래 갈 줄 알았거든요. 저도 오래 갈 줄 알았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세 판을 동시에 볼 수가 있는데 일국 장고대국은 수순이 가장 덜 진행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 제가 좀 더 두지 않을까 했는데요. 잠깐 수순을 확인했는데 네. 갑자기 최영찬 선수의 중앙 대마가 잡혀버렸네요. 그러니까 바둑이 저희가 보이는 과정은 아직 한참 남은 모양이 맞는데 네. 갑자기 중간에 전투가 벌어져서 전투에서 오히려 최영찬 선수가 당한 것으로 보이네요. 그런가요? 이렇게 되면은 이 판이 승부판이라는 얘기인데 결국 예언하신 대로
그렇네요. 되셨어요. 어떻게 됐든 마지막 돌고 돌아서 이렇게 되네요. 맞춰졌습니다. 이제. 다섯, 여섯, 지금 송주환 선수의 눈빛은 네, 궁금해요. 네, 저쪽으로 눈이 향했어요. 왜냐면 아마 뒤에 복귀 소리는 들렸을 거예요. 정관장 황진단의 이원도 선수와 포스코 캠텍의 최영찬 선수의 일국 장고대국입니다. 아, 지금 중앙전 부분인가요, 이곳이? 네, 이 전투에서 결과적으로 흑이 중앙 5점 잡히면서 졌거든요. 전투도 재밌었을 것 같은데 네. 하도 송주성 선수와 이충희 선수 대국이 재밌다 보니까 저도 그러니까요. 놓쳤습니다. 아, 아쉽습니다. 이원도 선수 지난해 13승 3패에 이어 올해도 6승 3패로 좋은 기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6승 3패가 그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는 것은 역시 이원도 선수의 지난해 성적이 너무 돋보였겠죠. 그렇죠. 이원도 선수의 그 승리 세레머니가 정말 아주- 유쾌하죠. 네, 명랑한데요, 굉장히. 굉장히 재밌고 어떨 땐 진지하다가 또 유쾌한 그런 친구이기 때문에 아, 네. 저는 세레머니 되게 재밌게 합니다. 아, 또 친하시죠? 뭐 가까운 사이라고 해야겠죠. 네, 승부도 1대1로 맞춰졌습니다. 송규상 선수와 이춘규 선수의 대국 결국 승부판이 됐습니다. 아직도 송규상 선수는 시간 여유가 꽤 있죠. 굉장히 여롭네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살았어요. 그냥 찝어서 살았고 여기를 괴롭히면서 이득을 보면은 마지막 백이 좀 충분한 형세로 보이기는 하는데요. 셋, 아, 이거 만일문을 하나 들여다 보고 집어놨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여덟, 아홉, 여기도 사실은 살려고 두는 건데 백이 이런 데 두면 집으로 굉장히 약수죠. 손이 거기로 당연히 프로 기사라면 어쩔 수 없이 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집으로 너무 크거든요. 이렇게 되면 요 일대가 집이 꽤 통통해졌는데요. 물론 다시 놓고 때려야 될 수도 있지만 한 22세 집 33, 아 이봐도 저쪽 기울은 것 같아요. 100집이 네. 50집이 여전히 나요. 50집이 훨씬 많습니다. 여기인데 흑집은 반면 승부인가요? 네, 반면 승부의 느낌이 나요. 이봐도. 그리고 대마가 살긴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일단 뭐 아무리 반면 승부여도 대마가 잡히면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까요. 지금 유리한 쪽이 대마 잡으러 가는 꼴이라 셋, 지금 여기가 넷, 여기를 좀 제쳐야 되는데 여섯, 이어두면 일곱, 여덟, 아홉, 넘어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패로 버티는 건데요. 이 패는 백 입장에서는 꽃놀이 패 그 자체죠. 패를 지든 이기든 더군다나 여기가 팩감을 좀 만들긴 했는데요. 문제는 백이 여기 팩감 공장이 하나 있어요. 여기를 백이 끊습니다. 네. 그럼 흑은 이어야죠. 여기를 밀면은 흑이 막을 수가 없어요. 양단수잖아요. 그러면 이어야죠. 그럼 또 치중 가는 게 또 팩감입니다. 그리고 또 제쳐요. 뭐 이으면 몇 개가 나오나요? 이게 백에 제가 두는 수들마다 다 팩감이거든요. 벌써 5개고요. 6개. 그리고 7개인가요? 7개가 나와요. 여기만. 순수하게 여기만 7개 나오면은 도대체 뭔 수로 팩감을 우변이 손해 팩감도 아닌 거죠. 끝내기를 하는 겁니다. 마지막 더 미치는 거죠. 둘, 가장 괴로운 순간이 넷, 이충규 선수한테 다가왔어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렇다고 이런데 팩감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 뭐 10점 잡았다가 20집밖에 안 되는 20에 40 몇 집 되겠죠. 굉장히 큰 자리죠. 근데 지금 이 대마가 몰살입니다. 그 정도 될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 100대마를 잡아도 진다고 할 판에
여기 팩감 몇 개 쓴다고 그 의미가 있겠습니까? 네. 결과적으로는 살자는 팩감을 써야 되는데 패를 해소하는 게 또 끝내기로 커요. 그리고 그냥 연결시켜준 다음에 여기 끝내기 하면 뭐 백이 지는 일은 없겠죠. 이 바둑 저울추는 확실히 좀 백 쪽으로 흘러가고 있어요. 좀 끊는 팩감이 정말 가장 가슴 아플 겁니다. 이충희 선수 입장에서는. 백이 팩감 개수도 많이 나오는데 손해 팩감도 아니고 그냥 원래 끝내기를 할 수 있는 팩감 자리라니. 끝내기를 하라고 하면 그렇게 끝내기를 할 것 같아요. 자체로요. 네. 와 여기 이렇게 되는 자리지 생각하는 끝내기 자리를 끝내기를 당하려니 그냥 그러니까 팩감을 좀 덜 당하려면 좀 한두 개 정도 덜 넣을 수 있겠네요. 두고요. 여기를 두고 여기를 둘 때 젖힐 때 그나마 이렇게 두면 좀 덜 나오죠. 여기 하나 안 이어놓은 만큼. 근데 여기 또 팩감 쓰고요. 여기까지 팩감이 나중에 또 끝내기 끊는 거 남아있죠. 백은 너무 행복합니다. 저도 이렇게 바둑이 좋아봤으면 좋겠네요. 뭔가 큰 차이는 아니더라도 가장 기분 좋게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러니까 아까 오르신 선수랑 이제 김현찬 선수의 바둑 같은 경우에는 네. 형세는 좋지만 뭔가 마무리할 때까지 뭔가 끝까지 마음 졸이는 그런 바둑이었잖아요. 반면에 이 바둑은 차이가 별로 안 남에도 불구하고 별로 마음 졸일 자리가 없어요. 아, 네. 그러나 여기 요 팩감 외에 여기 전체 팩감 몇 개가 있습니까? 하나, 둘, 뭐 여기가 최소한 3개는 나오잖아요. 대마가 주는 절대 팩감이 그럼 벌써 10개예요, 백이. 팩감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거의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네. 양패가 하나 있어야 돼요. 양패가 하나 있어서 그 패랑 바꿔치기라든지 해야 되는 수준인데 그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일종의 농담이죠. 제가 너무 다큐로 네, 받았나요? 다큐로 받으시면은 네. 제가 굉장히 오랜만에 조크를 이렇게 농담을 너무 어렵게 하셔서. 원래 유머 감각이 없는 사람들이 농담을 어렵게 한다고 하는데 아, 그런가요? 제가 좀 감각 없이 좀 어렵게 했습니다. 아닙니다. 일단 바둑 자체는 좀 이충기 선수도 알 거예요. 네. 직감적으로 이 바둑 힘들구나라는 걸 인식하고 있을 겁니다. 포스코 캠텍 팀이 그러고 보니까 이춘규 선수가 승리를 거둘 때는 나머지 두 선수가 승리를 못 거둬지고 또 오랜만에 김현찬 선수가 승리를 거두니까 이춘규 선수의 지금 흐름이 좀 안 좋네요. 그러니까 엇박자가 이런 엇박자가 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팀의 에이스가 질 때 또 상당히 안 좋은 선수를 이기고 네. 참 곤란하기 짝이 없는 이번 포스코고요. 이제 승리가 유일하게 이제 화성지 코리오 팀한테 이긴 건데요. 그때 이제 이충기 선수와 최영찬 선수가 이기면서 승리를 거뒀었거든요. 참 올해 포스코 캠텍 정규리그에서 바둑리그 팀은 굉장히 좋거든요. 정말 어마어마한 성적 거두고 있는 포스코에 비해 퓨처스리거 선수들이 올해는 영 꼬여 있네요. 정말 조금만 뭔가 선수들의 합이 잘 맞으면은 시너지가 엄청날 것 같은 팀인데요. 그러니까 신구 조화도 그렇고 투지나 뭐 이런 것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괜찮은 조합인데도 불구하고 올해는 뭔가 좀 막아끼인 듯. 특히 최영찬 선수가 바둑리그에서 승리를 거둔 선수가 퓨처스리그에서 1승이라는 거는 네. 좀 믿겨지지가 않네요. 아이러니하죠. 이게 참 묘해요. 이게 기량 차이가 별로 안 난다는 얘기가 돼요. 주전 선수들과 퓨처스리거의 차이가 크지 않다라는 그런 얘기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네요. 일단 송규상 선수는 지난 라운드 바둑리그 승리 이후로 확실히 기세를 좀 탔네요. 그렇다면 이 기세라면 이번 주도 좀 기대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하나, 둘, 송규성 선수가 이번 바둑리그 10라운드에서는 박민규 선수와 대국을 치르는데요. 박민규 선수라고 하면 바둑리그에서 잔뼈가 굵은
누가 봐도 딱 주전급의 선수거든요. 네. 그렇다고 해서 특 A급 선수라기보다는 확실히 팀의 허리를 해주는 탄탄한 전력을 가진 선수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그 선수를 상대로 이제 어떻게 퓨처스리그에서 가장 잘 나가는 송규성 선수가 도전하는 형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박민규 선수를 상대로 하면 당연히 이제 도전이라고 봐야겠죠. 그 도전을 좀 넘는다면은 송규성 선수가 한 단계 좀 레벨업을 확실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런 만큼 박민규 선수가 까다로운 상대란 얘기입니다. 송규성 선수가 지난 5라운드에서는 설현준 선수에게 패했지만 9라운드에서는 또 이원영 선수에게 승리를 거뒀기 때문에 이번에 승리를 거둔다면은 마지막. 바둑리그에서 이제 5할 이상의 승률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렇죠. 이제 정관장 팀 자체가 워낙 주전 라인업이 탄탄해서 사실 비집고 들어갈 틈이 거의 없는 그런 조합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으로 신진서 선수, 이창호 구단 그리고 이제 박진솔, 한승주, 김명은 정말 탄탄한 라인업이라 사실 퓨처스에 선발이 됐을 때도 송규성 선수 좋은 선수지만 바둑리그에서 볼 일은 많지는 않겠다, 거의 없겠다 싶었는데 네. 일단 결과물을 내고 그래서 또 이겨서 또 나오게 되면서 앞으로 후반기에는 좀 더 자주 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정관장, 황진단 주전 멤버들 작년만큼 포스를 보여주고 있지는 않다는 부분이 오히려 송규상 선수한테는 기회 제공이라는 좀 그런 연결이 좀 되고 있어요. 네. 자, 송규성 선수 지금 흐른 대로 마무리를 짓는다면은 단독 7승이 되겠습니다. 지금 6승 선수는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이제 6승이 하나. 어느 느낌이냐면은 중위권에 몰려있는 이 양 팀의 퓨처스 리그의 팀들 같아요. 쭉 몰려 있잖아요. 4위 팀, 5위 팀처럼. 이제 다닥다닥 붙어 있는데 지금 뭐 송규상 선수는 침착하게 거기를 또 하나 잡아두네요. 지금 패를 해소를 하고 싶지만 이곳을 또 끊으면서 그리고 나서 중앙은 먼저 백이 두잖아요. 이런 데 두면 이 흑돌이 살 길이 없습니다. 설령 수성전을 이끌어가도 백수가 훨씬 많을 테고요. 그러니까 이충규 선수의 투지가 이제 돌을 놓지 못하는 거지만 승부는 송규성 선수 쪽으로 크게 기울었습니다. 이렇게 최선을 다하는 자세 끝까지 버티면서 어떻게든 기회를 찾아보려는 노력이지만 송규성 선수의 수법이 빈틈이 없네요. 마지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기회라고 할 곳이 없어서 이충규 선수의 손길이 더욱 안타까워 보이는데요. 이충규 선수의 뭐랄까요, 좀 이미지는 투지 넘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네. 정말 열심히 두는 선수의 전형이거든요. 매사에 열심히 하잖아요. 항상 진지하고 더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가려고 노력을 하는 선수인데 이제 그런 모습들이 이제 좀 지나친 승부욕이 나타나기도 하고 네. 어쨌든 동작이 좀 많은 편이기도 하죠. 제가 듣기로 이충규 선수와 안영준 프로가 라이벌이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던데요. 뭐 주변에서 놀리기 좋아하는 이제 속칭 호사가들의 이야기고요. 진실이 아닌가요? 근데 좀 공교롭게 제가 이충규 선수랑 프로 된 시점도 한 1년 정도 차이가 나는데 아주 크게 차이 나지 않고 또 동갑이고 네. 성적도 묘하게 고만고만하게 비슷해가지고 네. 그래서 좀 그런 느낌이 있었지만 사실 저는 프로 된 다음부터는 특별히 누군가를 라이벌로 생각해 본 적이 없어서 네. 일단 잘 못하기 때문에 라이벌로 삼을 사람도 없었고요. 또 극겸손 모드. 아니 뭐 사실 뭐 제가 라이벌로 삼는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상대로 라이벌을 삼아서 동기부여를 하는 게 네. 좀 저 스스로 좀 어거지라고 느낀 적이 있었어요. 그냥 괜히 그냥 나만 열심히 내 스스로에 만족하면 되는데 자꾸 누군가를 비교하려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네. 물론 이제 팬분들이 보기에는 또 라이벌리가 생기면 좋긴 하지만 그러면 좀 재밌긴 하죠. 근데 선수 입장에서 굳이 내 스스로 라이벌을 만들어서
스스로 약간 자기를 괴롭히는 듯한 느낌도 예, 있죠. 그런 것 때문에 특별하게 라이벌로 생각한 바가 없어서 그런 소문은 이제 주변에서 장난치기 좋아하는 선후배들이 낸 걸로 아, 그렇군요. 알았습니다. 물론 이충희 선수가 저한테 지기는 싫어할 것 같긴 한데요. 서로 싫어하실 것 같은데. 근데 뭐 바둑기사 중에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마지막. 그것도 그렇죠.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바둑기사를 떠나서 어떤 사람들 지고 싶겠습니까? 저도 싫은데요, 뭘. 아, 지금 이충희 선수가 항복을 선언을 했네요. 그 모양 전의 문제를 좀 짚어가는 것 수순을 같은데 돌려가는데요. 그 시점,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 직전의 승부에서 네. 그것이 이었던 게 그것이 결국 나중에 독약이 됐다. 아. 이렇게 이충기 선수는 생각을 한 듯하네요. 막였다면 일단 하변의 끝내기는 사라지는 거죠. 그렇죠. 그럼 중앙 형태가 또 달라졌을 것 같긴 한데요. 완전히 판의 양상이 달라졌을 겁니다. 송규상 선수가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단독 선두. 아마 퓨처스리그 라운드가 종료된 다음에 처음일 겁니다. 단독 선두는요. 네. 자, 송규상 선수는 이제 7승 3패를 기록하게 됐고요. 이춘규 선수는 5승 4패입니다. 송규상 선수의 질주가 무섭습니다. 과연 바둑리그까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죠. 네, 이렇게 2대1로 정관장 황진단의 9라운드 4경기 승리가 확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2국이 끝나고 나니까 1국의 장고대국 내용이 더 아쉬운데요.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정관장 팀은 오늘 승리를 거두면서 환상의 호흡, 그러니까 포스코와 정반대되는 환상의 호흡을 보여주면서 한 명이 지면 두 명이 이기는 그런 완벽한 호흡을 보여주면서 지금 8승 1패 독주 체제를 구축했고요. 네. 2위 그룹이 5승 4패인 거를 생각한다면은 정말 우승의 9분응선을 넘었다고 해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고지에 다 와가는 과정입니다. 자, 정관장 황진단의 질주, 독주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주 10라운드 4경기는 현재 5위의 킥스팀과 6위의 신한팀이 만났는데요. 이 두 팀 모두 현재 팀 승수는 4승이거든요. 어떤 승부가 그려질까요? 이제 어떻게 보면 1등은 사실상 어려워진 팀들이에요. 하지만 2위는 그렇게 멀지 않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겨서 2위권으로 가려는 그런 치열한 승부가 펼쳐질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중위권 다툼은 치열합니다. 과연 어떤 승부가 펼쳐질지 다음 주도 많이 지켜봐 주시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안녕히 계세요.